안녕하세요. 타임리스 피부과 전문의 김종엽입니다. 오늘은 기미의 전문적인 치료 방법 중에서 먹고 바르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피부과 신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 안산병원 피부과 이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4회차 동안 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사실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나름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기미를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진해지나요? 이화정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미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자외선이랑 호르몬이다 보니까요. 어떤 치료랑 상관없이 자외선이 강해지는 계절,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조금 진해지는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 그런 경우는 좀 기미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저절로 흐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호르몬 영향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진해지시는 분들이 많고 폐경과 함께 좀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꼭 치료랑 상관없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데 다른 피부 질환보다 이게 치료하는 게 확실히 까다롭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미는 이제 이 표피와 진피, 기저층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팩터들을 우리가 다 같이 변수를 생각하면서 치료를 해나가야 되니까 기미 치료가 다른 색소 질환에 비해서는 매우 치료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또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또 따라서 표피의 색소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진피도 좀 건강하게 해야 되고 또 기저층의 또 어떤 그 튼튼함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피부 장벽의 회복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봤을 때 기미 치료는 확실히 어려운 치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환자들 와서 이렇게 뭐 잡티 제거해 주세요 와서 이렇게 화장을 지우고 보면은 일단 기미가 있으면 이건 굉장히 좀 길고 어려운 치료가 될 수 있겠다. 환자한테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 기대치와 실제로 그 치료의 효과가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장 어려운 치료가 기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기미 있는 환자분들이 꼭 그런 기미만 있냐?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간별 진단하는 거 얘기도 했지만 다 같이 막 한 군데 섞여 있잖아요, 보통. 근데 그 밑바탕에는 항상 기미가 있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먹는 약이나 바르는 것만으로도 혹시 뭐 치료가 가능한지 그런 게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지 그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김정은 선생님 어떠세요? 일단 화장품으로도 미백 성분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거고, 이제 기미 치료 크림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이제 하이드로퀴논 크림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일반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사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미백 연고라 그래서 너무 열심히 오랫동안 바르시면 오히려 그 자리가 막 까매지는 외인성 흑갈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얼룩덜룩하게 색소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또 흔하게는 자극감 때문에 잘 못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미 잘못 건드리면 더 성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하이드로퀴논 성분 아니라 스테로이드랑 트레티노인, 레티노이드 성분 같이 섞어서 흔히 트리플 컨비네이션 크림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이제 자극감도 있을 수 있고 용량 조절이나 이런 면에서 피부과 선생님이랑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극감이든 용량이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전문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구 피임약은 어떨까요? 경구 피임약 복용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사실인지, 또 경구 피임약 복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성분 이런 게 있는지.
경구 피임약의 성분을 보면 사실 이게 여성 호르몬으로 되어 있거든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임신 때 확 올라갈 수 있는 호르몬을 약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몸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 마치 내가 임신을 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을 일으켜서 배란을 억제하고 이래서 이제 피임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임신 때 악화되는 거랑 똑같은 기전으로 피임약을 먹으면 기미가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피임약 때문에 확 안 좋아졌다 이런 환자들은 사실 크게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고요. 만약에 안 좋아졌다면 당연히 약을 끊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다른 뭐 물리적인 피임 방법을 쓴다든지 이게 좋겠고요. 만약에 꼭 무슨 피임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요즘 저함량 에스트로겐 성분의 그런 피임약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걸 쓰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비타민과 이제 기미에 관련된 것도 사실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미 치료에 과연 비타민 관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기미에 또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비타민이 아무래도 비타민 C이죠,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비타민 관리를 실제로 레이저 치료에 병행해서 우리가 어떤 보완적인 치료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이제 사실 핵심 사항은 이제 분자량이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커서 사실은 화장품의 형태로 이제 제형으로 발라서는 사실 피부에 그렇게 침투가 많이 되질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과에서는 이제 이온 영동 치료법이라고 해서 전류를 이제 피부에 인위적으로 흘러줘서 같은 극끼리는 멀어지고 또 다른 극끼리는 이제 서로 붙으려는 성질을 이용해서 피부의 장벽을 좀 인위적으로 뚫어서 침투를 시켜주는 그런 비타민 C 이온 영동 치료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는 어떤 단독요법으로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레이저 치료에 병행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기미에 좋은 영양제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영양제는 사실 제 생각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가장 좋은 영양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걸 찾아서 막 이렇게 서치를 하시기보다는 자외선 차단제, 어떤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기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양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먹는 기미 치료제도 조금 우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화정 선생님, 저희가 이제 의약품 같은 거 선택을 할 때, 기미 치료할 때 뭐 이제 환자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그런 성분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미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거로는, 바르는 거로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익 애시드가 있겠고, 그다음에 먹는 약으로는 티라넥사민 애시드가 있잖아요. 바르는 거는 농도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먹는 거는 함량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티라넥사민 애시드의 경우는 일반 의약품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함량이 좀 낮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에서 750mg 이상인지 한번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르는 거는 오히려 퍼센트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자극감이 심해서, 일단 레티노익 애시드가 그렇기 때문에 0.025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겠고, 그거를 보습제랑 밤에 한 번씩 섞어서 이렇게 바르는 걸로 하시면 큰 자극 없이 바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 방법, 기미의 치료 방법, 먹고 바르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셨을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전문적인 치료 방법 2탄으로 찾아뵐 텐데, 그때는 레이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피부과학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